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나가는 1일 테스트는 그 기출지문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약서는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법은 규제법이니까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어떻게 규제하냐라는 거. 첫 번째,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합니다.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 요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국계법은 크게 계획 부분이랑 이용 부분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계획들. 그 계획이 이제 광역도시 계획,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 이런 계획으로 국토를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용하는 걸 규제를 하죠. 그 이용하는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개발 행위라고 하고 이거 할 때 뭐 받아야 되죠? 허가 해서 묶어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계획 부분이랑 이용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다음 여기 계획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죠. 광역도시 계획. 이 광역도시 계획은 여기 보시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돼 있고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들어가요? 관할구역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관할구역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자, 행정구역은 크게 중앙행정기관이랑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하죠. 요약서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는 각부 장관들이 나오는데 그 장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이 누구죠? 국장. 해서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국장의 1번. 그 다음에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다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합니다. 광역지자체에는 첫 번째가 특별시, 두 번째는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와 같은 이런 도들. 요거 묶어서 어떻게 읽었죠 우리? 시도 요렇게 읽었죠. 시도. 요거 2번. 그 다음 특별시 밑에는 구들이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같은 이런 구들.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에도 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에 군도 있습니까? 이런 구와 군을 가지는 광역시.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가 있죠. 경상북도, 포항시, 영천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군도 있습니까? 고령군 이런 것들 해서 이것들 기초지자체를 묶어서 뭐라고 했죠? 시, 군, 구 이렇게 읽기로 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얘네들은 상하관계를 갖습니다. 국장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가 시도지사, 그 밑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상하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밑에 3번이 없죠? 해서 3번이 해야 될 일, 뭐 세종시나 제주도에 가면은 밑에 자치권을 가지는 행정기관들이 없습니다. 해서 2번이 하는 일도 3번이 하는 일도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2번, 3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람이 다 합니다.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의 관할구역, 뭐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는 시들이 있겠죠. 이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하죠?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는 소속이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 여기서 내렸으니까. 얘네들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소속은 3번이죠. 근데 얘네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가끔 2번이랑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 보통 행정청들이 가지는 권한들은 2번은 다른 데 가도 2번이, 3번은 다른 데 가도 3번이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시, 동래구. 여기 대구시? 그럼 대구로 할까요? 대구시, 중구,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그 다음에 팔달구. 이렇게 해보죠. 자, 어떤 일을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장이 한다라고 해보죠. 어떤 일을, 그 일을 대구시 중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권한은 대구시장이 가지고 있을까요? 중구청장이 가지고 있을까요? 대구시장이.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하던 건 대구에 오면 대구시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경기도 수원시에 가면 경기도지사가 할까요? 수원시장이 할까요? 경기도지사가. 그래서 2번은 2번끼리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강남구에서 강남구청장이 하던 일은 대구시 중구에 오면 대구시장이 할까요? 중구청장이 할까요? 중구청장이. 이걸 그대로 들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가면 수원시장이 합니까? 팔달구청장이 합니까? 수원시장이. 이런 구는 우리가 배우는 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들은 일부 구를 가지는 시가 있지만 도에 있는 시, 그 밑에 있는 구들은 자치권을 가지는 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들, 얘네들을 자치권이 있는 구다라고 해서 자치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구들은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들만 말합니다. 얘네들을 자치구라고 합니다. 자치구. 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2번은 2번끼리, 즉 책에 시도지사 하면은 이렇게 2번끼리 나오고 시장, 군수, 구청장 3번끼리 다닌다라는 겁니다. 해서 시도지사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시도지사가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나와도 얘네들이 요런 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시도지사가 뭔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방금 대도시시장은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 3번. 근데 3번은 3번끼리 다니는 게 원칙이지만 이 대도시는 가끔 2번이랑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시, 대도시 이런 게 가끔 나옵니까? 해서 도지사 앞에 있는 시는 어디죠? 특별시나 광역시. 물론 특별자치시도도 들어갑니다. 도지사랑 같이 다니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의미하는데 얘네는 2번인데 3번 중에서 대도시도 무언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방금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다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데 이거 어디서 만든다고 했죠? 관할구역. 관할구역. 자, 관할구역이라는 건 지역적인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적인 범위. 그럼 여기서 도시군 계획을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한다라는 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를 지역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라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첫 번째.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수립합니다. 특별시는. 그 다음에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근데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2번과 3번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3번이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죠. 대구랑 경상북도랑 면적만 비교하는 겁니다. 어디가 더 넓죠? 경상북도가 훨씬 넓습니다. 서울이랑 경기도를 비교해도 경기도가 면적이 훨씬 넓고 부산이랑 경상남도를 비교해도 경상남도가 면적이 훨씬 넓은 겁니다. 방금 관할구역이라는 건 지역적 범위라고 했습니까? 즉 도들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서 지역적으로 면적이 엄청 넓은 거죠. 해서 이 도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면적이 넓으니까 쪼갭니다. 도 밑에 뭐가 있었죠? 시랑 군. 도 밑에는 시랑 군이 있죠. 해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도는 특별시랑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하지만 도는 도 단위가 아니라 시나 군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각각 만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 안에 두 개가 있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다. 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앞으로 줄여서 저는 특광시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광시군. 그리고 이 특별자치시도는 앞으로는 읽지 않을 겁니다. 얘네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번에도 들어가고 3번에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의 체계인 거죠. 그래서 상하관계를 가지는 건 여기 1번, 2번, 3번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이 섞여 있는 형태가 있습니까?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방금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에서 만들겠다라는 거. 그래서 특광시군이라고 나오면 얘네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신하군. 요게 문제죠. 마지막에 있는 이 신하군은 도 밑에 있는 신하군을 말하는 겁니다. 도 밑에 있는 신하군. 그래서 책에서 보통 그냥 시장 군수만 따로 나온다. 요거는 보통 도 밑에 있는 시군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 군수가 나오면 아 이건 도 밑에서 도는 도 단위로 안 하고 시나 군을 단위로 하겠다라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관할구역, 행정구역의 체계입니다. 4페이지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국가계획은 맨 앞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이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무슨 계획? 포함된 계획.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데 그 계획의 내용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국가계획. 국가계획. 그리고 제가 목차에는 쓰진 않았지만 사실 광역도시계획위원회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도 상하관계를 갖습니다. 국가계획이 최상위계획,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이렇게 상하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 4페이지 맨 밑을 보시면은 공공시설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공공시설. 자주 나오는 거 아니고 가끔 출제가 되는데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다음의 공공용 시설을 국계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공공시설 이렇게 부르겠다.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공공시설이란 이런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심화학습은 놔두시고 그 밑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5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국장.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입니다. 그것만. 그래서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밑줄 칠 거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다 표시해놨는데. 그 다음에 2번 됐고 그 밑에 2번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의 관계해서 가로 1번에 위계질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했던 거. 계획들은 상하관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국가계획,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고 했죠? 상위 계획이. 한번 해보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이라고 돼 있습니까? 요 두 개.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 계획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상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국가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근데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합니까? 국가 계획. 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이. 그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 계획은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럼 요 두 개를 비교. 요 두 개.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 뭐가 상위계획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이때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이 네? 됐습니다. 그 밑에 가로 2번은 뭐 다 해보도록 하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됐습니다. 넘어가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의의부터 한번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자, 요걸 저는 목차에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라고 써둔 겁니다. 광역 계획권을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가 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거. 방향을.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을 보시면 여기 칠판에 도시군 계획 중에 기본 계획은 아까 어디서 만드는 거였어? 관할 구역 특광시군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인데 그 특광시군은 여기 보시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규제법. 근데 추상적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구속력이 없다라고 해서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론은 일반 국민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같이 추상적 계획의 수립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행정 쟁송 등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구속하지 않았고 나에게 영향이 없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같은 건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계획이니까 이게 결론이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죠. 오케이. 그게 이제 그 뒤에 의 뒤에 써져 있죠. 비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다 해보도록 하죠. 이건 동그라미 2번에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계획의 기준은 싹 다 국장이 정합니다. 공법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준을 국장이 정하죠. 그 다음에 2번에 제목 보시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칠판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만 해도 계획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다른 법에 가도 계획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계획 만드는 절차들이 다 똑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그 행정 계획들은 수립하는 절차가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다만 계획의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약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면은 계획은 일단 만드는 거 뭐라고 하죠? 수립. 그리고 만들어진 계획을 어떻게 하죠? 승인받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계획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여기다가 이제 세부적인 절차들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하고 승인하면 됩니까?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승인하면 됩니까?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승인하면 됩니까? 다른 계획들도 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계획들도. 근데 그 계획의 특징에 따라서 살짝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계획 나오면은 요 두 글자 떠올리시면 됩니다. 수립하고 승인하고 여기다가 내용들을 넣어 볼 건데 자, 광역도시계획도 계획이니까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죠 아까?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그걸 제가 여기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뭔지를 한번 보죠. 자, 여기 그냥 수도권으로 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김포시라는 게 있다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서울의 동쪽에 구리시, 그 다음에 하남시, 그 다음에 성남시, 그 다음에 용인시,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군을 하나 넣기 위해서 요 옆에다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가평군. 이렇게. 자, 방금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죠? 관할구역, 특광시군에서 해서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근데 경기도는 도 단위가 아니라 시나 군을 단위로. 지금 여기 있는 각각의 동그라미에서 만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도는 경기도가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을 단위로 만드는 계획. 그게 도시군 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위에 정의해 보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돼 있습니까? 광역계획권이 어디 있어? 여기서 광역계획권이 어디입니까? 모르죠.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해서 정해 볼 겁니다. 자, 광역계획권을 제가 아까 요 PPT에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을 두 개 이상을 모아서 묶으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광역계획권이 되는 겁니다. 자, 노란색으로 요렇게 묶으면 동그라미가 두 개 이상입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요렇게 묶으면 동그라미가 두 개 이상입니까? 해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즉 노란색에서 계획을 만들지 빨간색에서 계획을 만들지를 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 책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광역계획권의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지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해서 요 세 개 기억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큰 틀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넣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한다라는 거. 자, 근데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제가? 두 개. 그래서 두 개 그려놨습니다. 노란색이랑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부터 한번 해보면은 이 빨간색을 읽는 방법입니다. 빨간색과 같은 지역은 어떻게 읽냐면 공통점이 싹 다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속합니까? 그래서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이렇게 읽는 겁니다. 빨간색을. 근데 노란색은 서울, 인천 그리고 김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김포시는 김포시가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의 일부가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이거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시도. 아까 행정구역의 책에 그거 모르면 수업 못 듣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거 모르면 수업 못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한 10분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면 1, 2월달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1시간 정도 아주 길게 설명을 해뒀으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묶어가지고 뭐라 부르죠? 시도. 근데 그 시도가 지금 두 개 이상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둘 이상의 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둘 이상의 시도. 그래서 빨간색 어떻게 읽는다고 했습니까?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노란색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럴 때 빨간색에서 계획을 만듭시다, 노란색에서 계획을 만듭시다라는 걸 정해야 하는데 그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하고 여기 있는 지자체들보다 높은 사람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빨간색 이거 누가 지정하면 될까요? 도지사가.
이거 싹 다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니까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서울시장, 인천시장보다 높아야 됩니까? 그럼 누가? 네. 그래서 맨 앞에 지정권자가 2명 나와 있죠? 국장 또는 도지사. 국장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 광, 시,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구본에 따라 인접한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든 겁니다. 서울 주변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전부가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서울시 전부가, 인천시 전부가, 구리시 전부가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일부만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가로 안에 밑에 줄에 가로 안에 시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아까 그림에서 노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노란색. 이거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 국장이. 근데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도의 같은 도를 말하는 겁니다.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 이거 빨간색이겠죠?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도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없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장이나 도지사만. 그래서 제가 계획은 싹 다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그 전에 뭐 하죠?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다른 계획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저 지정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지정하는 사람은 딱 2사람입니까?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다음 지정의 절차라고 돼 있는데 방금 지정하는 사람이 딱 2사람이었죠. 국장이나 도지사.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 지정 권한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쭉 써놓은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지정권자 누구였죠? 국장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정하는 절차인데 요거는 자 간단하게 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절차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의견을 누구한테 들어야 한다가 나올 건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의견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국장은 이라고 돼 있습니까? 지정할 때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뭐 하죠? 의견. 요 앞에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뭘 거칩니까? 심의. 근데 국장은 아까 중앙행정기관이었죠? 그럼 심의도 중앙이랑 할까요? 지방이랑 할까요? 내가 중앙이니까 심의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다음 페이지. 도지사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역시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의견 듣습니다. 누구한테 의견 듣는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전에 도지사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런 기출지문이 나오니까 도지사가 왜 중앙한테 의견을 듣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단순 의견 성취니까 이런 걸 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도지사가 지정할 때 중앙행정기관한테 의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의견 청취니까 누구한테 의견 듣는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맨 처음에 뭐 하죠?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인데 어디? 지방. 도지사는 지자체니까 심의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뒤에 통보를 해줘. 통보.
얘네한테, 수리권자한테 지정했으니까 빨리 계획 만드세요라고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국장 또는 도지사, 이 사람이 지정권자겠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 뒤에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리권자입니다. 그건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을 하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계획을 만들기 위한 준비 절차가 끝났으니까 자, 수립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광역계획권을 제가 아까 목차에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써뒀죠. 공법에서 광역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다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광역 전철, 광역 버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할구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거기다가 광역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이라는 단어가 국계법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일단 광역은 둘 이상을 의미합니다. 둘 이상. 둘 이상. 해서 광역도시계획도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라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을 두 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죠?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명 이상이 모여서 할 때는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책에서 둘 이상이라는 글자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둘 이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와 있을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말이 뭐라고 했죠? 협의 아니면 공동. 그래서 둘 이상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둘 이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협의나 공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협의라는 글자가 나오면 또 반드시 나오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항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트럼프랑 젤렌스키처럼 막 싸우고 집에 가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협의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뒤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을 해둡니다. 자, 포항시장이랑 영천시장이랑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말리면 될까요? 도지사가 말리면 되죠. 걔네들은 도지사 선에서 다 정리가 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대구시장이랑 경상북 도지사랑 싸우고 있으면 누가 말리죠? 국장이.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이 분쟁을 위에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 공법에 마치 공식처럼 계속 나오는 애들입니다. 둘 이상 나오면 협의나 공동 나와야 되고 협의 나와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해보죠. 광역도시계획도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그래서 여기 같이 수립합니다. 같이. 그럼 이제 누가 같이 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해서 1번, 2번. 요게 원칙입니다. 맨 끝에 보면 어떻게 수립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공동. 1번, 2번 둘 다 공동으로 수립. 그럼 이제 누가 같이 하는지를 한번 보죠. 빨간색.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였습니까? 이건 경기도죠? 그럴 때는 경기도 밑에 있는 구리시장, 하남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가평, 군수가 계획을 같이 만들면 될까요? 네, 여기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가지고 계획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걸 여기 보시면 시장 또는 누가? 군수가. 그래서 빨간색을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그 도 밑에 있는 지자체가 시나 군이 있었죠? 시장 군수가 계획을 어떻게 만들죠? 같이 만듭니다. 근데 이번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요거 노란색입니까? 네. 이럴 때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김포시장 계획 같이 만들면 됩니까? 그거 아니라고 했죠. 서울시장이랑 인천시장은 아까 행정구역을 체계해서 2번 소속입니까? 3번 소속입니까? 2번. 서울시장, 인천시장은 2번. 근데 김포시장은 3번. 레벨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김포시장이랑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김포시가 포함됐다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일부가 포함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도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번들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2번이 나오는 겁니다. 김포시의 2번이 누구죠? 도지사. 그래서 여기 누가? 시, 도지사가 같이 수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시장 군수가 계획을 같이 만들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같이. 근데 이제 3번, 4번 밑으로가 다 예외인데 자 3번이랑 4번 보면은 3번 맨 끝에 누가 수립하죠? 도지사가. 4번 맨 끝에 누가 수립하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정권자.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계획을 직접 수립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그래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고 나면 통보를 해줍니다. 수립권자한테. 근데 통보를 받은 수립권자가 계획을 안 만들면 이 사람들이 직접 계획을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 안에? 3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승인 신청을 안 하면 3년 안에 안 하면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겠다. 그러면은 시장 군수가 안 하면 누가 만들까요?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안 했으니까 빨간색에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안 만들면 이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3번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얼마 안에?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 누가 수립하죠? 시장 군수가 안 했으니까 도지사. 그 다음에 4번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3년이 지날 때까지 누가?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했죠. 그럼 누가? 국장이 직접 수립합니다. 그 다음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국가계획. 앞으로 국가계획 나오면 대부분은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도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 밑에 공동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요건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시도지사는 국장이랑 계획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즉 수립권자랑 지정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해서 보면은 국장은 시도지사가 뭐 할 때? 요청할 때. 국장이니까 누구랑 같이 만들죠? 시도지사랑 이 번호가 3번이네? 죄송합니다. 이 번호들이 잘못된 게 없네. 2번으로 해야겠죠? 2번. 도지사는 누가 요청하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시장 군수랑 공동으로 계획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국장이랑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계획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요청이 있을 때.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하나 더 보면은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도지사가. 그러니까 이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까 얼마 안에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나마 좀 복잡할 수 있는 게 요 부분입니다. 복잡할 수 있는 게. 다시 정리를 해보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원칙은 계획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공동으로. 이거면 왜 이거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공동으로. 항상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제일 먼저 외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원칙은 같이 수립합니다. 같이. 그래서 빨간색 같은 도에서는 누가 같이 수립하죠? 시장 군수가. 노란색은 시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에? 3년 안에. 시도지사가 안 하면 누가? 국장이. 시장 군수가 안 하면 누가? 도지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국장이.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도지사는 국장이랑 계획을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까? 어떨 때? 요청이 있을 때, 이럴 때. 이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끝. 이제 쉽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방금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원칙에 어떻게 수립한다고 했죠? 공동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누구라고 돼 있죠? 시도지사. 대구시장이랑 경상북 도지사가 서로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공동이나 단독으로 누구한테? 대구시장 경상북 도지사 싸우니까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안 되니까 네가 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국장은 위 1에 따라 단독으로라고 돼 있습니까? 둘이 싸우다가 혼자 삐져서 뛰어온 겁니다. 그럼 한마디 하는 거죠. 가라고.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혼자 왔으니까.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그냥 조정을 해주는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만. 그 다음에 조정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칩니다. 국장이 조정을 하니까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해주면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을 한다라는 게 다음 페이지. 그럼 5번에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또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정할 때는 뭘 거친다고 했죠? 심의. 근데 도지사가 조정하니까 심의는 어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준용한다라는 거. 준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둘이 상의할 때는 항상 공동으로 하고 공동으로 할 때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두죠. 위에서 그걸 조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수립 및 승인의 절차라고 돼 있죠. 자, 방금 우리 이제 수립권자를 공부를 한 겁니다. 수립권자. 그리고 이런 수립권자가 계획을 만들 때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의견 몇 번 듣는다고 했습니까?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각각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자, 여기까지가 수립권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수립권자가 뭘 해야 될까요? 승인 신청. 그래서 아까 지정하고 나서 얼마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겠다. 수립권자는 수립을 하고 나면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뒤로 있는 거. 협의심의라는 건 승인권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기 전에 협의심의를 거치겠다라는 거. 요거는 뒤에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관리계획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똑같다라고 했던 게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계획도 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굳이 두 문자 따서 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깝깝하게. 이런 걸 뭐 기, 공, 의, 협, 심 이러고 있지. 답답하지. 이런 거 두 문자 딸 시간에 중개법이나 더 보십시오. 중개법이나. 이거는 자동으로 외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한 두세 번을 쭉쭉 보다 보면은 그렇지.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하는 거죠. 그 밑에 상세한 내용들이 이제 외울 게 있다라면 외우는 거지. 이런 절차는 몇 번 보면 눈에 익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한 정보를 보관하는 거죠.
관리하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 보면 기초조사 정보 체계라는 걸 구축 운영합니까? 그리고 그거 변동사항은 몇 년마다 확인하죠? 5년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까?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을 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공청회라는 방법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공청회라는 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죠. 해서 강당 같은 곳에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아놓고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겠습니다라는 걸 발표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형태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보여줍니다. 개별적으로. 공청회의 반대는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었습니까? 그런 걸 일일이 와서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해주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니까 한꺼번에 관심 있는 사람만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박스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절차입니다. 요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첫 번째, 공청회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합니다. 두 번째,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겠다. 즉 여기 보시면은 서울, 인천, 김포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해보죠. 이럴 때 서울 따로 인천 따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광역계획권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광역계획권이 너무 넓을 때는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뒤에 그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번이. 그 다음 공청회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와 같은 이런 행정청들이 주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명하는 자가 주재합니다. 이런 거 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의견 청취라고 돼 있는데, 자, 주민한테 의견 듣고 나면 어디 의견 듣죠? 지방의회. 이 지방의회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은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서 대구시장이 어떤 계획을 만든다라고 해보죠. 대구시의회 의견 들을까요? 부산시의회 의견 들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은 수립권자가 원칙, 시도,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럼 의회도 시도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군이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해서 그 밑에 수립권자가 시도, 시군이니까 의회도 미리 시도, 시군, 의회. 오케이. 그래서 수립권자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니까 의회도 시도, 시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그 30일 건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발 숫자에다 동그라미 좀 치지 마시고. 그 숫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30일, 60일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냥 안 나오니까. 그냥 다른 책에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제 책에 안 돼 있으면 이상하니까 그냥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0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수립권자가 해야 되는 수립의 절차입니다. 수립을 하고 나면 방금 뭐 한다고 했죠? 승인 신청. 그럼 이제 승인하면 되겠죠? 그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죠.